자, 원순열 해봅시다. 그 복습한 거 제외하고는 새로 배우는 첫 번째 단원이죠. 그래서 좀 잘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원순열의 이름과 맞게 우리가 배열 자체를 원 위에다가 할 겁니다. 그러면 예시를 또 많이 들어봐야겠죠. 자, 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있고요. A, B, C라는 세 사람을 동일한 간격으로 배열을 할 거예요. 동일한 간격. 이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동일한 간격으로 배열을 할 건데 얘를 한번 복사를 이렇게 해볼게요. 복사를 하고 A, B, C를 이렇게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얘만 복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복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C, A, B 이렇게 생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순열에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세 가지의 상황을 모두 다 같은 것으로 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원순열은. 그러면 이게 지금 원순열은 사실 영상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빡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요거를 크기 조정을 하면 할 수 있나? 보세요. 요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돌려 크기 바뀌는 거 이해 좀 해주세요. 돌렸어. 돌리면 두 번째 있는 그림하고 배열이 똑같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12시 방향에 C가 있고 7시 방향에 A가 있고 5시 방향에 B가 있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또 이렇게 돌리면 세 번째 그림하고 일치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려서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같은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세 개를 배열할 때 원순열에서 위에는 완벽하게 동일한 거고요.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위에는 동일한 거고 그럼 위에랑 다른 경우가 있느냐라고 하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ACB예요. ACB. 그러면 이 ACB를 돌리는 것도 당연히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원 위에다가 동일한 간격으로 회전해서 일치하게끔 배열을 할 때는 n개를 배열한다 치면 n-1 팩토리얼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정의예요. n-1 팩토리얼. 그래서 왼쪽을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을 원순열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데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n-1 팩토리얼이면 팩토리얼이지 대체 왜 n분의 n 팩토리얼을 적어 놓은 것이냐에 대한 탐구를 좀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비어있는 원형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요? 비어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 여기다가 동일한 간격으로 사람들을 나열을 해줄 겁니다. 근데요, 처음에 나열이 되는 사람을 A라고 한번 해볼까요? A.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복제가 아닌데, 이 사람은 돌면, 돌면, 다시 자기 자리로 올 수 있죠. 돌아서.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은 어디다 놓든지 그냥 다시 돌아와요. 그쵸?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요, 처음 앉을 때 어디 앉는가가 상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앉지? 라는 이 물음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앉는 사람을 B라고 한번 쳐봅시다. B는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거 보이죠? 첫 번째가 여기 왼쪽, 두 번째가 여기 앉으면 저 두 자리는 다른 자리일까요? 다른 자리입니다. 다른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냥 아예 두 개로 내가 분리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설명하려고 했던 건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이 두 가지의 그림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근데 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A가 이미 앉았잖아요. 그러면 B의 저 두 위치는 회전해서 일치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회전해서 일치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일치할 수 없음이 왜 나타나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A가 이 자리에 앉음으로써 어떤 것이 결정되냐면요. A라는 사람이 볼 때 여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앉아있다고 쳐봐. 여기 A에 사람이 앉아있어. 사람이 앉아있으면 A가 볼 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로 자리에 구분이 생겨요.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A 한 명이 앉음으로써 자리에 구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회전해서 일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A가 바라볼 때 왼쪽 자리, A가 바라볼 때 오른쪽 자리, 자리에 구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순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N명을 원형에 앉히려면 최초의 한 명을 앉힐 거예요. 최초의 한 명. 우리 4명으로 가정할까요? 4명? 4명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4명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테이블에 앉힌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요, 원형이 있고 최초로 앉는 사람은 자리를 결정하는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돌면 돌아와요. 돌면 돌아오기 때문에 처음 앉는 사람은 자리를 선택하는 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를 세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A의 왼쪽이냐, A의 정면이냐, A의 오른쪽이냐 요런 자리에 규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약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3명은 그냥 구분된 자리에 앉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명을 배열하는 것과 같아요. 이해가 돼야 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원순열의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을 똑같이 해줄 거다.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처음에 앉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회전을 시켜도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지 않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n명을 배열할 때 n명을 배열할 때 n명을 배열하는데 n명을 배열하는데 n-1팩토리얼로 치는 이유는 최초에 앉는 그 n 자리의 수는 의미가 없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책에도 다 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몇 개 풀어봅시다. 문제를.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가 몇 쪽이냐면 18쪽이에요. 여기는 그냥 같이 보면 돼요. 자, 볼게요. ABC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입니다. 아직 원에 나열한다고 안 했어요. 3개의 문자 ABC를 일렬로 나열한 것을 원형에 배열하면 같은 것이 3개씩 있습니다. 3개씩.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위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위로 봐보면 여기 파란 색깔 이거 보이죠? 3명이 앉는 거기 때문에 그 3명을 돌리고 돌리고 돌리면 같아지는 경우가 3가지가 존재하겠죠. 만약에 4명이 앉게 되면 4자리를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같아지는 경우는 4개입니다. 10명이면 10개예요. 그렇죠? 자,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3개의 문자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수는 3팩토리얼을 3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가 됩니다. 정확히는 2팩토리얼이 되겠죠. 여기까지 했는데 만약에 납득이 안 되면 나한테 찾아오면 됩니다. 납득이 안 되는 게 절대로 부끄럽거나 죄가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원순열은.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해줄 테니까 꼭 나를 찾아오길 바랍니다. 자, 13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 뭐 아무런 조건이 없죠. 그리고 5명이기 때문에 5-1 팩토리얼, 즉 24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수진이와 경호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수진이와 경호가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수진이와 경호가 이웃해라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수진, 경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수진, 경호를 묶어서 한 사람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한 명 취급.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4명을 원형 테이블에 앉히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4명을 앉혀야 되니까 3팩토리얼이에요. 3팩토리얼. 근데 수진 경우는 이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둘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해볼까요? 원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B, C, 수진, 경호인데 우리가 이 수진, 경호를 뭐야? 미안. 눈 아플 텐데 미안해. 이렇게 한 사람 취급을 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얘네 둘이 자리 바꿔도 되잖아. 그죠? 경호, 수진 이렇게 바꿔도 되기 때문에 2를 곱해준 것 뿐입니다. 자,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4등분한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 자, 여기 나왔죠. 이 멘트 나오면 다 원순율이야. 회전하여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빨강, 파랑, 초록, 노랑을 칠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가 정확히 파랑, 빨강, 초록, 노랑으로 칠한 경우랑 회전해서 일치하지 않나요? 왼쪽으로 돌려보면. 그러니까 얘를 크기 조정. 요렇게 돌리면 위에 있는 경우랑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그쵸? 그러므로 얘는 4가지짜리 원순열입니다. 그래서 3팩토리얼이 정답이에요. 자, 원순열의 첫 번째 기본은요. 원순열임을 알아내는 것이에요. 원순열임을 알아내는 것. 이게 원순열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 두 번째, 원순열은 첫 번째 앉는 사람의 경우의 수가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어떤 수를 나눠줄 겁니다. 나눠줄 거예요. 이 나누는 것이 핵심이에요. n개의 자리가 있을 때 첫 번째 앉는 사람은 n개의 자리에 어디에 앉든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문제를 해결을 해 봅시다. 여기 예제는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해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예제를 그냥 같이 풀어요. 책을 덮고. 근데 지금은 나와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래에 있는 문제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볼게요. 16번. 이것도 멈추고 한번 다 풀어보세요. 이번엔 페이지 단위로 풀어봅시다. 다 풀었죠? 5명의 남자와 5명의 여자가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자, 여자가 교대로 앉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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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이렇게 앉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형이 있고요. 원형이 있고 남자나 여자 중에 하나의 성별을 먼저 앉혀버립시다.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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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자, 이렇게 앉히는 경우는 4팩토리얼이에요. 그러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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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이렇게 쏙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남자가 먼저 원탁에 앉음으로써 여자는 남자들의 사이에 앉아야 한다라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원순열이 더 이상 아니에요. 회전에서 일치하지 않거든요. 아니 이렇게 앉으면 회전에서 일치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경우는 이미 남자를 계산할 때 4팩토리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다 원형의 배열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 그게 아니라 원순열에서의 정의는 최초의 한 명, 그러니까 최초로 앉는 그 사람의 경우가 사라지는 것이지 절대로 원형에 앉힐 때마다 경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5팩토리얼을 곱해야 돼요. 지금 이 남녀는 10명이라서 내가 예시를 들기가 힘든데 그냥 혼자 한번 3명으로 해보면 납득이 될 겁니다. 3명에 대한 경우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 회전에서 일치하냐 안 하냐가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120 곱하기 2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400 더하기 480이니까 2880이 됩니다. 자, 17번. 17번 한번 해볼게요. 17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6명이 앉겠대요. 근데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포함하고 있대요. 그때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제 원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할머니고요. 여기가 할아버지. 요 정도면은 마주보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랑 할아버지, 할머니 요렇게 앉는 것은 회전에서 일치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먼저 마주 보시게끔 배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원순열은 더 껄끄러운 상황을 먼저 배열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많은 상황을 배열을 먼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의 그 마주 본다 라는 의미는 회전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경우를 한 가지로 세워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혼자 연기를 한번 해볼까요? 연기. 그 6명이야. 가족 6명인데 그 이런 회전 테이블이 있는 중식당에 갔어. 근데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일로 와보세요 한 다음에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마주보게 앉혀야지 이러면서 앉혔어. 미친놈 같죠? 이거 강의 듣는데 그냥 들어. 야, 이렇게 할머니 마주보세요 할아버지랑 얼굴 좀 보셔야죠 하고 앉혔어. 그러면 그 회전 테이블을 돌리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가는 음식들은 돌아서 똑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머지 4명이 문제야. 나머지 4명의 가족. 그러면 이제 내가 막 동생이랑 싸워. 아니, 나 할머니 옆에 앉을 거야. 아, 네가 할머니 옆에 앉아. 할아버지 옆에 앉아. 아, 싫어. 나 할머니 왼쪽에 앉을 거야. 그럼 너 할머니 오른쪽에 앉아. 이 상황은 말이 되냐는 거죠. 당연히 말이 됩니다. 할머니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원형 탁자에 앉음으로써 자리가 생긴 거예요. 할머니의 왼쪽, 할아버지의 왼쪽, 할머니의 오른쪽, 할아버지의 오른쪽.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에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원순열은 최초에 앉는 사람의 경우를 세워주지 않는다라는 규칙만 잘 따르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앉았으니까 나머지 4명의 경우가 중요하죠. 그래서 24자리입니다. 24가지 경우가 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1명 취급하고 5명을 앉히면 되겠죠. 5명.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1명 취급을 하면 총 5명이기 때문에 5명을 원탁에 앉히면 4팩토리얼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를 곱하면 돼요. 총 48개의 경우가 나오겠죠. 됐죠? 자, 18번. 중국인 2명과 일본인 6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중국인 사이에 3명의 일본인이 앉는 경우의 수. 오케이. 봐. 중국인 2명이 있고요. 중국인. 여기 안에다가 일본인을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요게 한 놈입니다. 한 놈. 한 명이에요. 지렁이 하나야. 이제 여기를 앉힐 건데, 그러면은, 이 문제에는 좀 비밀이 있구나.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이러면은 이제 일본인이 3명이 남죠. 3명.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총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랑 똑같네요. 총 4명을 원탁에 앉혀야 되니까 3팩토리얼을 해주고요. 3팩토리얼. 1명 취급했어. 근데 이제 그 1명 취급한 그 지렁이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지렁이가 중국인, 일본인, 중국인. 요렇게 내가 지렁이로 앉힌 거잖아. 요렇게. 1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중국인 자리 바꿔도 괜찮죠. 중중 자리 바꾸는 거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1 자리 바꾸는 거 허용돼요. 그죠? 됐죠? 그러니까 요렇게 배치가 되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하나 뭘 안 했냐면 중국인 사이에 누가 들어갈 거야? 이걸 안 했어요. 중국인 사이에 누가 들어갈 거야? 중국인 사이에 누가 들어갈 거야? 내가 들어갈래 라고 3명이 손을 듭니다. 저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들을 다 계산을 좀 해봅시다. 계산을 해보면 6C3은 20이고요. 3팩은 얼마야? 3팩은 36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답이 1440이죠. 1440. 근데 이게 답이 아닙니다. 이게 답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지워볼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제 중국인 사이에 일본인 3명을 넣고 우리 좀 리마인드를 좀 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좀 오래 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일본인 3명을 집어넣었다. 왜? 그렇게 하래. 그쵸? 근데 그러면은 이제 누가 중국인 사이에 들어갈래?
라는 일본인을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 그쵸? 그 다음에 중국인의 자리를 바꿔줄 수 있어. 그리고 들어가 있는 3명의 일본인의 자리를 바꿔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원순열로 배열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거든요. 원순열로 배열? 여기서 발생해요. 잘 보세요. 중국인 사이에, 이거 타원인데 그냥 원이라고 하자. 중국인 사이에 일본인, 일본인이 있거든? 3명이죠. 근데 있잖아. 원으로 배열함으로써 일본인, 일본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인 사이에 누가 들어갈래? 라고 해서 손을 막 들었단 말이야. 저요. 해가지고, 그래, 너네 3명이 중국인 사이에 들어가.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를 원형의 배열을 하다 보니까, 나도 중국인 사이에 들어가 버렸네? 오른쪽도. 그러니까, 일자로 세우면 문제가 없어요. 일자로 세우면. 일자로 세우면 문제가 없는데, 아니, 원으로 붙이다 보니까, 분명히 중국인 사이에 들어갈 3명을 선발했는데 선발 당하지 않은 놈도 중국인 사이에 있어 버리는 거야. 아,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아주 안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 붙어 있어라, 이웃해라, 묶여 있어라라고 할지라도 묶어서 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저 파란색 일본인과 까만색 일본인의 자리를 바꿔도 사실상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누기 2를 해야 되는데 이 나누기 2의 그 메커니즘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차피 중국인과 중국인 사이에는 일본인 3명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중국인 2명을 먼저 배열해. 중국인 2명을. 됐죠? 그러면 이 중국인들은 회전하면 일치하죠. 회전하면 일치하니까 여기에 이제 일본인을 6명을 배열을 할 거예요. 6명. 근데 이미 이 중국인이 먼저 앉았잖아요. 중국인이 앉았기 때문에 일본인을 그냥 배열만 해주면 됩니다. 중국인을 마주보게 앉혔기 때문에 나머지 6자리에 일본인을 배열해주는 경우는 6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720입니다. 요거는 수업 때 한 번 더 다뤄야겠네요. 자, 다각형 모양 탁자에 앉는 경우의 수. 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형이 2개 남았는데 다각형은 여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합시다. 17페이지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4명의 테이블이 있다고 칩시다. 나 4명의 의자. 아, 4명이래. 4개의 의자. 여기에 4명을 앉힐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4팩토리얼을 할 건데 돌려서 같은 게 4개야. 이렇게 배웠죠? 돌려서 같은 게 4개야. 그러니까 3팩이야. 이런 원리를 띄고 있어요. 그럼 잘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얘도 돌리면 같다? 돌리면 같아요. 정삼각형이야. 얘를 있잖아? 크기 조정. 돌리면 조금 정삼각형이 아니라서 못생겼네. 야, 정삼각형으로 그리자. 진짜 정삼각형으로 그려봅시다.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얼추 정삼각형인 것 같네요. 이렇게.
이것도 당연히 동일한 간격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돌려. 정사각형 아니네. 그냥 해. 돌려서 같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야. 이 A, B는요. 돌려서 같을 수 있나요? 이거 뭐 돌리면 같아져? A랑 B가? 돌리면 돼. 실제로 돌려, 얘들아. 돌려. 뭐 언제 같아질 거야?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C라는 애를 썼어. 이거는 돌리면 같아질 수 있다. 누구랑? C는요, B랑 같아질 수 있어요. B가 방금 처음 C 자리를 먹었죠. B가 지금 왼쪽 위에 있잖아요. 처음에 C가 왼쪽 위에 있었죠. 삼각형, 즉 정다각형 모양에서는 무조건 돌린다고 같아지는 게 아니라 돌릴 때마다 같아지는 자리가 있어요. 이번 케이스에는 어디가 돌릴 때마다 같아지냐면 자,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가 돌릴 때마다 같아집니다. 지금 이렇게 색칠하고 돌려보면요. 돌릴 때마다 같은 자리로 나타나게 돼요. 돌렸고 돌렸고 돌렸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은 마찬가지의 원리로 여기도 돌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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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그 삼각형, 정삼각형에 배열할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일단은 6팩토리얼을 할 건데요. 6팩토리얼. 6명을 나열할 거니까. 이때 원형은 네 자리가 모두 다 같은 역할을 해서 돌릴 때마다 같으니까 4개로 나눴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얘는 같은 자리가 3개예요. 그러니까 이 돌릴 때 같아질 수 있는 경우, 돌릴 때 같아지는 경우가 3개야. 그래서 3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6이 아니라.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의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빨간색 경우에는 몇 개가 같아지니 3개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위에 있는 예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여기 1번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이 정사각형은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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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돌리면 같아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돌리면 같아요. 이 경우에는 4로 나눠줍니다. 왜냐면요. 돌려서 같은 게 4개이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직사각형이에요. 가로가 좀 넓어요. 그러니까 넓은 곳에 있는 2명하고 좁은 곳에 있는 2명은 구분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같고요. 얘랑 같고요. 얘랑 돌리면 같아지고 얘랑 돌리면 같아져. 그래서 2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색깔의 개수로 나누는 게 아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돌려서 같아질 수 있는 게 몇 개냐? 2개죠, 2개. 이 정삼각형은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아래 있는 거 풀어봅시다. 자, 10명이래요, 10명. 10명.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이번에는 숫자로 쓸게요. 색깔이 부족하니까. 여기 1번은 여기 있는 1번과 같아지겠죠. 이거 풀어보세요. 미안해. 풀어봐. 그 다음에 2번은 2번과 같아질 거고 3번은 3번과 같아질 거고 4번은 4번하고 같아지고 5번은 5번하고 같아진다. 그러므로 10 팩토리얼을 2로 나누면 돼요. 자, 두 번째. 얘는 1번, 1번, 1번이 같을 거고요. 2번, 2번, 2번이 같을 거고 3번, 3번, 3번이 같을 거예요. 그러면은 9 팩토리얼에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몇 가지가 달라지냐? 그거를 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12 팩토리얼을 나눌 겁니다.
어떻게 나누냐? 여기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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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같아요. 미친놈. 아니야. 미안해. 얘랑 얘.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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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같죠? 이거는 그럼 나누기 몇을 해야 돼? 2라고 하지 마. 6으로 해야 되죠? 6. 그러니까 2 곱하기 11 팩토리얼이에요. 따라서 a는 1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도형의 색칠하는 경우의 수. 자, 요거 잘 읽어보시고요. 여기 한번 합시다. 여기. 자, 잘 보세요. 얼핏 보면은 이 도형은 원처럼 생겼습니다. 어떻게 원처럼 생겼냐면 가운데를 고정을 시켜볼게요. 핀셋 같은 걸로 여기를 딱 찍는다고 생각해봐. 이거 종이 접기 한 거야. 가운데 찍고 이렇게 호 하면서 돌려본 적 있죠? 바람개비처럼. 고정을 시키고 돌리면 회전해서 일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수업 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돌잖아요. 도니까 가장자리에 있는 6개의 도형을 원순열로 보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정육각형 7개를 붙여 만든 도형을 7가지 색으로 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쟤네들을 색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색칠하는 문제에서 이제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쪽을 먼저 칠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가운데 먼저 칠할 거예요. 가운데를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인가요? 7가지죠. 여기가 7가지예요. 그러면 가장자리를 칠할 수 있는 색깔은 6개 남았습니다. 6개. 근데 여기다가 핀셋 딱 꼽은 다음에 돌리면 같아지잖아요. 6개를 색칠하는 것이 6개를 색칠하는 것이 처음 색칠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선생님 가운데를 빨간색으로 칠한 다음에 돌리면 그 뭐 처음에 칠한 거니까 그게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가운데는 색이 칠해져 있으나 안 칠해져 있으나 회전해서 같아질 수 있지 않아요? 그죠? 회전해서 같아지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운데를 칠하는 경우 7개와 가장자리를 칠하는 경우 5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2번 풀어볼게요. 22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얘 한번 보세요. 얘. 얘도 내가 이제 수업 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여요. 여기를 손가락 한 3개로 잡아봐. 지금 상상해. 허공에 대고 해봐. 상상하면은 거기를 잡고 돌려보세요. 돌리면은 이 옆면에 있는 이 사각형 4개가 돌아갈 겁니다. 얘네가 회전해서 일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죠. 여기 사각형,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너네는 이런 도형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돌면 일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에 색칠하는 경우 5, 가장자리에 색칠하는 경우 3 팩토리얼. 따라서 5 곱하기 3 팩토리얼이 정답입니다. 어렵죠. 어려울 겁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근데 한 번만 깨달으면 그렇게 크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면 질문을 다시 하고, 뭐, 현장에서 듣는 게 훨씬 좋으니까 거기서 한번 듣는 걸로 합시다. 원순열은 여기까지 할게요.